지금 21세기의 한국 사회를 규정짓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불공정 사회. 근데 거기에서 파생되거나 또 본질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분노 사회. 분노 사회. 사람들의 마음속에 화가 가득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심이 간다의 정재민 법무심의관입니다. 원래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정지우 작가가 와주셨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이독실 우리 법무자문위원회 위원님, 미래시민법 포럼 위원님이 오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덕수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저도 촬영에 참가를 해보니까 실제 유튜브로 나가는 거는 짧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서 우리가 사실 또 오프 더 레코드로 정말 깊이 있는 대화들을 하니까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같이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나누고 싶다. 그래서 양보를 받고 제가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독실 위원님은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지대 전략, 지대 전략을 진행하셨던 분이고 카이스트에서 과학을 전공하셔가지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계속 활약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같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이제 최항섭 국민대 교수님이신데요, 사회학자십니다. 그죠? 네, 저는 국민대 사회학과에 재직 중인 최항섭입니다. 네, 저는 사회의 공정성 이런 주제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공정성의 문제, 또 어떤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미래 사회 지향 쪽으로 연구하는 데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갑질이 뭘까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기분 나쁘게 한다고 네, 갑질이 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친구들끼리도 뭐 기분 나쁘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연인들끼리도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갑질의 정말 원형을 따져가 보면 뭐 사회학자의 막스의 그 이론으로 돌아가는데, 혹시 그 올리버 트위스트 책이 찰스 디킨스 고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갑질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버와 같은 고아 애들이 이렇게 어떤 수용소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걔네들이 을이고, 갑이 뭐냐면 거기를 운영하는 부자들이에요. 갑들은 마음만 먹으면 얘네들을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한테 밥을 주는 조건으로 얘네한테 노동을 시키죠. 14살짜리 아이들한테. 근데 이제 올리버가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밥을 한 끼 두 끼밖에 안 주니까 14시간 노동을 시키고 가서 밥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거를 딱 들은 그 공장장이 물어보더니 너 이리 와봐. 자기들 그 사장들이 있는 데에 데리고 가가지고 얘가 지금 뭐랬는지 알아? 얘가 밥을 더 달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얘를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고 얘를 폭행을 하고 얘를 내쫓아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리버나 그 친구들은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이 사람의 운명이 좌우되는 사람들에게 가하는 엄청난 폭력인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갑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물리적인 폭력으로도 행사가 되지만은 사실 많은 경우에는 언어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근데 원래 갑을 얘기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할 때 보통 돈을 주는 사람이 갑을 쓰고,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이제 을을 쓰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돈을 쥐고 돈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서 이제 갑질이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원을 생각해 보면 외국도 당연히 오히려 더 철저하게 갑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흥미로운 걸 들었는데 갑질이 영어로도 갑질. 갑질? 갑질이라면서요. 한국에서 나타나는 이 특이한 문화들, 마치 재벌처럼,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왜 계약 관계의 갑을이 왜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졌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갑질도 갑이 을이 계약에 관해서 계약에 의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서로가 합의한 거니까. 너는 이렇게 해도 돼. 그런데 한국의 어떤 양상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넘어서 인간성까지 침해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가 그다지 분노하지 않는다. 잠깐 분노하고 말고 이게 제도적으로 뭔가 강하게 하기보다는 권력도 심지어는 그 갑들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상대적인 갑질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매너가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고 하나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한국만의 특성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한테 이제 계급 문화 이런 거를 가르치면서 갑질 당해본 경험 이야기 해봐라 리포트를 써내게 하거든요. 요새 학생들이 알바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예를 들자면 이런 갑질이 있어요.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뭘 계산하고 있는데 여학생이었는데 남자 그분이 왜 웃어? 기분이 좋니? 너무 황당해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도록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글부글 끓는데 지금 자기 뭐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이 알바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참아야 되는 것들, 그게 이제 사실은 그리고 갑질 피해 센터에다가 전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또 주위에서 말려가지고 하지 못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되게 소소하지만 개인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갑질의 하나의 이제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 갑질 막 진짜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래친구 포럼에서 우리 인격권을 가장 중요한 이제 주제로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인격권이라는 게 하나의 권리를 민법에 이제 들어 넣는 건데, 이를테면 우리가 갑질을 당했다. 사실 갑질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그걸 위법이라고 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있어요. 만약에 공무원이 갑질을 해서 그게 직권남용죄가 됐다? 그러면 이제 위법이라 할 수 있지만, 아까 손님이 와가지고 너 왜 안 웃고 있어? 너 왜 웃어? 이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행위가 위법이냐 하면 좀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보통의 지금의 어떤 규정으로는 그냥 위법이 아닐 때가 많고, 또 위법이다 하더라도 그냥 그러면 따지면 이제 배상액을 정할 때 민사소송을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배상액이 거의 안 나와요. 그 말 들었던데 그걸로 인해서 정신적 손해가 얼마냐, 있었냐부터 그 입증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게 트라우마로 계속 남아서 계속 그 순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재생하고 한 인격의 성장을 또 막고 이러잖아요. 제가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 보면 그런 두려움 때문에 대뇌 자체가 많이 못 큰대요, 물리적으로. 그럼 이제 한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이제 침해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격권을 한번 부여를 해볼까 하는 거고요. 교수님 어떨까요? 그 인격권이 정말 우리가 그 민법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갑질 문화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다고 보세요. 네,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국민들한테 갑질 방지법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하면 구글 방지법 들어봤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아마 대부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구글 갑질 방지법은 있는데 우리 사회에 인간들이, 성원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갑질 방지법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논의된 적이 없고, 대부분 네가 참지 그랬니?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사실은 더 이상 말할 부분들이 없고,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는 이 갑질과 관련된 게 한국 사회의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1세기의 한국 사회를 규정짓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불공정 사회. 근데 거기에서 파생되거나 또 본질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분노 사회예요. 분노 사회. 사람들의 마음속에 화가 가득합니다. 그게 이제 화병이고, 그래서 정신 상담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신뢰도도 굉장히 낮추게 되고, 한국 사회를 정말 떠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극단적인 상태에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립을 시켜버린다거나 아니면 사회와 차단을 시켜버린다거나 심지어는 자살로 가게 되는 것인데, 한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냐 나쁜 사회냐를 규정짓는 것들은 걔네가 돈을 얼마나 버냐 이게 아니에요. 걔네가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자살을 안 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행복감과 자살 증가율 이런 것들이 너무 문제가 심각해요. 듣다 보니 정말 가장 지금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민법 안에 인격권이 없었다는 거. 인격권이라는 아주 포괄적이고 인격을 중심으로 한 권리를 이제 개개인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 이제 직장에서 갑질 방지법, 아까 말했던 성폭력 그런 법이 나와야 드디어 이제 그게 좀 더 보호되잖아요. 그게 말고 개개인에게 포괄적인 인격권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인격권을 그냥 제한이 아니라 침해를 하면 이제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개개인이. 그렇게 돼 보면 이제 이런 행동은 인격권 침해가 아닐까? 이런 건 아닐까? 이런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개개인 사회에서도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칼날처럼 꼽히는 말이 사실은 말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말이 정말 칼이에요. 그런데 그런 악플을 받아서 정말 내가 그 말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내가 괴롭고 울음이 나고 우울해진다면 그것은 나의 인격에 대한 엄청난 침해가 됩니다.